안녕하세요. 이 사주는요, 여자인데요, 결혼이 최고가 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결혼만 하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신, 신해, 기유, 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론적인 공부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사주를 갖다 놓고 풀어보는 연습을 이제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자인데요. 목이 이제 있나 없나 봐야 되죠. 목이 여기에서는 관성이죠. 관. 직장이고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목이 갑을 그러면은 관이 없다. 무관사주다. 무관. 무관이 뭐냐? 직장 배우자이기 때문에 결혼이 좀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 사주로 볼 때는 일단 목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 화가 있나 보면은 화도 없습니다. 화가 없다는 건 뭡니까? 화가 없다는 것은 인성이죠. 인성. 여기에서는 화생토, 인성이죠. 인성. 인성이 없다. 그러면 이 기토는 화생, 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생금이 되죠. 토생금, 유금, 토생금, 설기만 하고 인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운이 계속 빠지는 게 설기잖아요. 기운이 계속 뺏기는 거. 그럼 이 나약하다는 거죠. 이 토는, 기토는 조그만 땅인데 굉장히 나약하다. 그래서 인성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힘이 없다, 내가. 이렇게 보면 되죠. 토가 이제 이럴 때도 무토, 기토 이렇게 천간에 있는데 자기 일간을 보게 되면은 기토 한 개이기 때문에 설기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다. 토가 이럴 때는 더 있는 게 좋겠죠. 어쨌거나 토가 한 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약하다. 금이 뭡니까? 금은 토생금 하나, 유금, 신금. 금이 4개나 되죠. 그러면 굉장히 금이 강하다. 금은 뭐냐? 여기에서 설기하는 기운이다. 내 기운이 빠지고 단지 재물이 있을 때는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이 금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과 토금 수는 토극수, 내가 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극한다. 극하는 거죠.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재물이다. 그럼 이 재물이 지금 금생수가 되고 있죠. 지지, 유금이 항상 생을 해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 그러니까 이 물이 마르지가 않는다. 재물이 너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재물이 좋은데 수가 하나, 두 개. 재물이 좋은데 아까 금이 많고 토가 약하기 때문에 토가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재물은 내가 취할 수가 없다. 수가 여기 또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임수는 큰 물이잖아요. 작은 물인데 이 임수 큰 재물도 못 취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기토는 허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토는 허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이 많고 그렇다더라도 취할 수가 없다. 속빈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이 기토 일주는 재물은 많은데 상당히 허약하다. 그래서 이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 사주에서 이 여자가 보니 이제 결혼을 이제 했어요.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아까 무관이죠. 무관. 목이 없죠. 목이 있어야 결혼하는데 이 결혼에서 이 여자는 갑목이라는 결혼. 갑기합토죠. 갑기합토. 합을 하는 토기 때문에 이 기토에서 배우자는 갑목이 되겠습니다. 을목이 아닙니다. 을목이 아니다. 갑목이다. 왜냐? 기토하고 합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결혼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했을 경우에 갑기합토가 되기 때문에 갑목이 되겠습니다. 갑목이 왔다. 이제 갑목이 왔다고 보면 여기 갑목이 이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갑이 왔습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자, 갑이 왔으면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있죠. 자, 지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요, 잠깐 결혼 전을 잠깐 볼까요? 지지를 보게 되면, 결혼 전에 보게 되면 지지가 약간 흔들려요. 우리가 인신사에 배웠는데, 여기에 인신사에는, 보세요. 인, 신, 사, 해. 인신사에는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을 못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할 때, 사유축이 필요할 때, 해묘미가 필요할 때, 신자진이 필요할 때 때가 있는데 그때 인신사에게 되게 되면 그걸 합력을 못 만듭니다. 그럴 때 이게 인신사에게는 이 신금이 있죠. 신이 한 개 있죠. 여기 해수가 한 개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은 유금이 있죠. 유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유축을 해야 되는데 2대 1이잖아요. 2대 1, 2대 1이기 때문에 유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유축이 안 돼요. 안 되고 사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유에서 사가 떨어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럼 인신사에 세 글자가 다 생기는 거죠. 세 글자가 있으면은 인신사회로 봅니다. 인신사회로 봅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아니 직장 구하게 되면은 인목이 오잖아요. 인목. 갑이 이제 인목의 천간이 갑입니다. 갑, 천간. 갑목이 와가지고 직장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인신사회로.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인신사회로 직장도 구하기 어렵고 사실 갑목 결혼하기 사실 어렵다고 내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인신사에 이런 기운도 지금 있다고 지지에. 나쁜 게 좀 많죠. 안 좋은 게. 기토일주가 설기도 심하고 재물은 많지만 힘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지지는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좀 안 좋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지금 개수가 있죠. 안 좋은 부분이 뭔가 하면 개수가 이 병화 있죠, 병화. 병화를 자꾸 막습니다. 개수는 구름이고 안개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여기에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인성인데 어떤 대운에서 인성인데 이걸 자꾸 막습니다. 개수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또 우울증도 올 수 있는 그런 개인성이 있잖아요. 왜냐? 밝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둡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기운이 지지에도 보면 다 이제 밤 시간이 어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이제 했어요. 이러한 형태가 이제 있어요. 지지에는 인신사회도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상황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가 하면은 결혼은 갑목이라고 얘기했어요. 갑기합토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오면은 갑목이라는 남자가 오게 되면요 이 신금 갑이 뿌리 내리면은 여기에 아까 사유축 2대2 사화가 유금이 한 개만 있으면은 사유축이 딱 됩니다. 되는데 사유축이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은 남자 여자 음과 양입니다. 음양의 어떤 조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유축 합력이라는 기운이 생깁니다.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사유축. 그러니까 유에서 사유축이라는 안정된 합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 흔들림도 이제 살짝이 부부 인연을 맺으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유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사유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유축이 지지에서 사유축이 됐기 때문에 갑목은 밑에 보니까 자갈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목 입장에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갑목이 아주 잘 서 있습니다. 갑목이 그리고 잘 서 있고 또 갑목이 아주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신금, 유금이 갑목이 왜 그 햇빛 보고 또 이렇게 비료 먹고 이렇게 물 빨아먹고 쭉 올라가게 되면 헝클어질 수가 있잖아요. 나무가요. 그죠? 그래서
흥끓어질 수 있는 그 나무 가지가지를 이 유금, 신금이라는 금이 잘 다듬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감목은 굉장히 어떻게 반듯하다. 남자가 굉장히 깔끔한 남자가 옵니다. 이제 감목이 아주 잘 내리고 기토에 내리고 사유축에 의해 가지고 자갈이 생겨 가지고 감목은 흔들림이 없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또 보기 싫은 가시도 잘 더듬어졌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유축이 됐기 때문에 사유축은 금입니다. 금. 유금도 금이지만은 사유축은 금의 합력에 의해서 상당히 폭넓은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생수가 됩니다. 금생수. 그럼 이 물은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도 마르지 않고 이 해수의 첨가는 개수입니다. 개수의 지지는 해수고 첨간 지지 이거 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 위로 다 이제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은 재물인데 아까 기토는 힘이 없어서 이 재물을 못 뽑아냅니다. 기토, 무토는 무조건 감목으로 지할 수 있는 물은 끌어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감목, 배우자가 와서 이 물을 딱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지지에 있는 물을. 그 되게 좋죠. 그 신자진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신금이라는 거는 금은 금인데 신자진으로 가는 물의 개념이다. 신자진 합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금은 신자진으로 가는 굉장히 큰 물의 임수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신금은 금이라기보다도 그냥 임수의 뿌리가 자수잖아요. 자수이기 때문에 신자진으로 가는 큰 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물이 엄청난 물을 이 기토가 절대 감당 못하니까 남편, 배우자가 와서 이걸 다 끄집어 올립니다. 이제 배우자가. 그러면 엄청난 부를 형성하겠죠. 연월 일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말년이잖아요. 계유는 말년이고 자식자리고 여기 부모 자리인데 이 부모 자리에서 재물 연월 일시 해가지고 모든 물이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지금 막힘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재물이 상당히 좋고 남편에 의해서 또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금이 잘 다듬어주니까 금은 또 남편한테는 관이잖아요. 관, 금극목. 이 금이 간목을 극하잖아요. 금극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상당히 반듯한 그런 직업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굉장히 결혼을 빨리 해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면은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목도 결혼도 어렵고 지지는 흔들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결혼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리도 보면요. 부모 자리가 지금 재물이 이렇게 많잖아요.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해 보면은 부모 자리에서 항상 임수에는 병화가 이제 잘 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수에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병화가 잘 뜨는데 이 병화가 화생토가 되잖아요. 화생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혼할 때 화생토 인성이기 때문에 화가 부모님 말씀을 듣고 결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잠깐 대운도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대운까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잠깐 간략하게 보면은 여기 지지가 인신사이잖아요. 지지가 대운도 간략하게 보면 지지가 인신사인데 경술이 7살에 경술이잖아요. 그러면 경금은 또 뭡니까? 토생금이잖아요. 그러면 또 설기가 돼서 힘이 없어요. 토생금이 없고 힘이 없고 여기 임목 술토죠. 술토에는 오화가 인오술의 마지막에 생기는 술토이기 때문에 인오술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인오술은 태양이죠. 태양. 병화인데
인호술이 되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기운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인목이 지금 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한번 보세요. 임, 심, 해, 사유치가 아니라 인신사이가 완벽하게 되죠. 이때는 공부가 안 되겠죠. 당연히 인신사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이때 해외 개념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올 수 없다. 뻔하죠. 토생금이고 내가 힘도 없고 그리고 술토가 와서 인호술의 개연성으로 인목이 옵니다. 인목이 오기 때문에 인신사회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때 해외 가면은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때. 그렇게 보고, 이 기유를 보게 되면 이제 비견이 왔죠. 이때 보면 17세이기 때문에 사업 같은 거 돈벌이는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돈벌이 한다 그러면 이제 비견으로서 경진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 같은 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데 이때는 기유로 왔기 때문에 유금이 또 왔습니다. 근데 유금이 또 왔지만은 이때는 3대 1로 세 개는 또 유금이 사유축이 잘 돼요. 사유축이 3대 1로 사유축이 잘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사유축이 뭔가 하면 해외에 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이때는 외국어가 엄청 잘 될 수가 있다. 외국어. 사유축은 외국어 개념입니다. 국어의 반대. 외국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외국어로 열심히 하면은 좋다. 7살이니까. 그 무신 이제 토가 왔잖아요. 토가 왔어요. 토가 왔고, 이때 이제 결혼식이네, 보니까 27세니까. 그럼 신금이 2개잖아요. 신금이 2개이기 때문에, 아까 임수의 뿌리가 자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자진 개념으로 이제 보면은, 신자진을 더합니다. 신자진 플러스 신자진 이제 여러 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물이 더 커집니다. 이때 결혼했다 그러면은, 재물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대운도 상당히 좋게 가네요. 그리고 정병, 이 사주에서 화가 없는 게 참 문제인데, 물론 여기에서 화가 옵니다. 신금에서 오기도 오지만은, 실제 화가 오는 거는 정병인데, 여기 정화가 임수에 이제 뜹니다. 정임으로 이제 합의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화가 뜨기 때문에 이때는 얘한테 인성도 되고요. 상당히 좋은 거고, 병호도 마찬가지고, 병호도 임수에 이제 뜨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성도 되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요, 빨리 결혼만 하면은, 여기 있죠. 굉장히 안정만 찾으면 좋다. 결혼이 조금 어려워요. 궁이 2개이기 때문에, 궁도 2개네요. 인신사이고. 부모님의 허락하에 결혼하면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재물도 이제 받고요. 재물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으로 배우자에 의해서 재물이 쭉쭉 올라가니까 상당히 좋고 명예도 남편에 의해서 좋아진다. 건강은 좀 나쁘겠죠. 아무래도 건강은 왜 나쁘냐? 설기가 되잖아요. 계속 설기가 되죠. 토생금 그 설기가 되기 때문에 건강은 좀 나쁘다. 목이 없는 게 이제 좀 처음부터 목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데 목이라는 게 결국은 뭐 관이고 이제 관이잖아요. 관인데 목이 또 인호술 간목 뿌리가 인목이잖아요. 인호술을 만드는 화의 뿌리이기 때문에 화생토가 돼야지 튼튼한데 그때 이제 잠잘 때 목이 동쪽이잖아요. 잠잘 때 동쪽으로 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동쪽. 머리를 동쪽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38목 들어봤죠. 38목인데 해외 갈 때는 3년 정도 갔다 오면 목이 없기 때문에 38목 기운으로 3년 정도 있다 오면은 목이 생기는 기운으로 보고 3년 이상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이 없기 때문에 간
간, 우리가 이제 오장육부 있죠. 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가 없다. 화가 부족하죠. 화가 없기 때문에 심장, 화는 심장입니다. 심장계통. 그러니까 간계통, 심장계통 이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건강 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면 건강은 요새 이제 그렇게 뭐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그냥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OM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 부분도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건강 부분에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주는 결혼하면은 모든 게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된다. 명예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경우 이렇게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